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7번째 강의 인구이동과 정치사회변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원 전후부터 기원 후 8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이 인구이동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인구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기출이 됐지만 단연 많이 기출된 부분은 바로 이 효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수능에 기출이 됐었고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도 기출이 됐었네요. 그래서 이 인구이동과 관련된 이 다양한 주제를 고르게 공부해야 되지만 북위의 효 문제와 관련된 이 한화 정책을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인구이동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이동이 활발히 벌어진 시기는 기원 전후부터 해서 7에서 8세기경입니다. 그리고 인구이동의 방향은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원인은 기후나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 등 여러 가지들을 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의 이동이 다른 쪽의 연쇄독 이동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정권이나 국가가 성립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융합, 문화의 전파와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인구이동의 양상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 북방민족이 먼저 남하하게 되는 거고요. 이 남쪽에 있었던 한족들은 이 북방민족의 남하에 따라서 이 남쪽으로 남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북방에 있었던 부여족도 남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반도에 있었던 한반도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사람들이 왜 대체적으로 남쪽으로 남하를 했는지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북방민족들이 남아있던 시기와 그리고 현재 기온과 당시 기온의 차이를 나타내 준 표인데요. 신기하게도 이 북방민족들이 남아있던 시기가 대체적으로 현재 기온에 비해서 떨어지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방민족들이 남하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위가 남하했을 때는 지금에 비해서 이 평균 기온이 2도씨가량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2도씨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당시에 북쪽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에게 이 기온이 2도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추워졌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기온의 영향을 받아서 실은 남쪽으로 남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온이 남하될 때마다 이 북방에 있었던 민족들이 남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기온의 영향이 이 북방 민족들의 남하를 촉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된가요? 그래서 이 인구이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기온과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인구이동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후에 중국의 역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한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위초고의 삼국시대가 전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삼국 중에서 이 통일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위나라였는데요. 이 조조의 위나라가 거의 통일을 해나갈 때쯤에 이 조조가 아끼던 부하였던 사마이의 손자였던 사마염이 이 위나라 황제의 자리를 뺏어서 본인이 황제 위를 차지하고 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후 진나라는 북방 융망민족인 오호의 침입을 받고 수도를
지금의 난징인 건강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를 봉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오후에 침입을 받아서 이 한족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약 90만 명이 이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당시 인구의 8분의 1이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후 동지는 정치가 불안정하면서 이 송, 제, 양, 진으로 왕조가 빠르게 교체되게 되고요. 이 북방에서는 이 오호가 정착을 해서 이 호족 국가들, 즉 오랑캐 국가들이죠. 오랑캐 국가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오호들이 세운 국가들은 강력한 권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단명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 4세기에 화북을 통일했던 북인은 종래에 오호 왕조들이 나타냈던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이 중국식으로 국가를 바꿔나가면서 장기간 왕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국식으로 변화에 대한 종래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서희와 동이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이 서희가 북주, 북제로 계승되게 되고 이 나중에 북주의 외척 출신인 양견이 이 북주의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고 이 수나르를 건국하면서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사의 간략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이동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북 강남 방면으로의 이동인데요. 이 별표 2개 정도 선생님이 쳐놨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호는 다섯 오랑캐를 이야기하는데요. 흉노족,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오호라고 하는 실은 이 명칭도 실은 한족의 입장에서 오랑캐겠죠. 이 오호는 후한 말 혼란기 때부터 대거 이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4세기 이후에는 이 화북 지역에 여러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를 바로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5호의 남하로 인해서 이 화북에 살고 있던 한족들이 대거 남하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 한족들이 남하하면서 이 동진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 북반민족이 세운 북조와 이 한족 왕조가 세운 남조가 대립하면서 바로 남북조 시대가 전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호 16국 시기 모습의 지도인데요. 이 선비나 흉노족, 갈족, 강족, 저족이 이 중국 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정착을 해서 이러한 나라들을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북에 있었던 한족들은 이 오후의 침입으로 인해서 대거 강남으로 남하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한반도 방면으로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 방면으로의 이동은 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많은 이동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여족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주몽 집단이 내려와서 어떤 국가를 세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주몽 집단이 남하를 해서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온조라고 하는 사람의 집단이 내려와서 남하에서 어떤 국가를 세우죠? 그렇습니다. 바로 백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조선의 멸망 후에 그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신라입니다. 그리고 이 4세기에 이 고구려가 이 낙랑군을 멸망시키면서 그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유민들이 어떤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줬을까요? 바로 백제와 가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반도 방면의 이동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좀 배웠던 내용이라서 이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열도로의 이동인데요. 대체적으로 이 인구 이동의 양상은 이 한반도 주민과 한족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한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이 도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최초의 통일 정권인
이 야마토 정권이 4세기에 세워지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꽤 배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따로 과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